팁 문화의 역사와 발전. 미국과 한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우려와 교훈. 팁은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팁 문화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복잡한 배경과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도 팁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팁 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팁 문화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팁의 기원과 초기 발전. 팁 문화는 유럽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6세기와 17세기 초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귀족들은 하인이나 농노들에게 그들의 일을 잘 처리한 것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표시이자 봉건적 관계 속에서의 의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하인들에게 주어졌고 귀족들이 길을 막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팁은 상류층 사이에서 여행이나 파티에서 호스트에게 금전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관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류층이 하위 계층에게 주는 보상의 형태로 이른바 봉건적 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팁 문화의 대중화. 17세기 후반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팁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수입된 차가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차를 제공하는 커피하우스는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하우스는 대기 시간이 길었고 고객들은 차를 마시기 위해 돈을 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커피하우스 주인이 고객들에게 차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 티박스를 도입했는데 고객들이 그곳에 돈을 넣으면 먼저 차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팁 문화의 시작으로 간주되며 영국에서 팁 문화는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팁 문화의 확산에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하인들이 팁을 요구하면서 귀족들은 불편을 겪기 시작했고 팁을 거부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결국 일부 귀족들은 팁을 받지 않는 하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팁은 결국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유럽에서 팁 문화가 대체로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팁 문화의 확산. 미국에서 팁 문화는 유럽보다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남북 전쟁 이후 흑인들이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 기회가 없었고 대부분은 서비스업, 특히 식당이나 기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급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시카고의 철도 사업가 조지 풀만은 최초의 침대차를 도입하여 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침대차에서 일하는 흑인들은 기본급 없이 팁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고객들은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고 이들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팁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임금을 받으며 착취당했습니다. 이처럼 팁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팁 문화의 부작용과 노동 착취. 미국에서 팁 문화는 불안정한 임금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금주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술집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급여를 삭감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팁을 통해 급여 부족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팁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고착화시켰습니다. 또한 팁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팁이 없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팁은 사실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기본 임금처럼 여겨지며 팁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팁을 주지 않는 고객에 대해 악착같이 요구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TV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한국에서 팁 문화 도입에 대한 우려. 최근 한국에서 팁 문화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결제 화면에 팁 항목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에서는 배달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계산대에 팁 박스를 설치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 팁이 기본적인 임금이 되는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특히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 팁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는 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식당이나 작은 카페에서는 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 저하. 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면 일부 노동자들이 팁을 받기 위해 일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테이블에만 집중해서 서비스하거나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팁 문화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작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팁이 노동자의 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착취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팁 문화 도입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한국에서 팁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팁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 때문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팁 대신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업의 임금 개선. 첫째로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팁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팁이 사실상 임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팁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직업군이 늘어날 경우 노동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동기보다는 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게 되어 그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팁 대신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 개선. 두 번째로 고객과 노동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팁이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때로는 소비자와 노동자 간의 상호 존중을 결여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도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짓는 대신 감사 메시지나 추천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료와 팁의 차별화. 셋째로, 팁을 서비스료와 분리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레스토랑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료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있지만 팁과 서비스료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은 본래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로 시작된 반면 서비스료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고객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한국에서 팁 문화가 도입된다면 이를 서비스료와 분리하여 고객이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료와 팁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 고객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된 만큼의 요금을 적절히 지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동기를 제공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인식 변화. 마지막으로, 팁 문화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팁을 주는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팁 요구는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팁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도입하기보다는 서비스의 가치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팁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팁 문화가 한국에서 자리 잡을 경우의 교훈. 한국에서 팁 문화가 확산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 착취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팁이 불가피하게 지속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춰 형성된 결과였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오래전에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팁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원동력이 아니라 임금을 대신하는 구조로 변질되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팁 문화를 도입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금과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팁을 주는 문화 대신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